네, 안녕하세요. 런업TV 송PD입니다. 네, 오늘 리뷰해드릴 비기너용 러닝화 네 번째는 바로 아식스의 노바블라스트 4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게 이제 노바블라스트 3고요. 이 새로 오늘 설명해드릴 제품이 바로 이제 노바블라스트 4입니다. 이 노바블라스트 3는요, 공전의 히트를 거뒀어요. 저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로 보는데, 첫 번째는 가격이 149,000원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 그래서 아주 뛰어난 상품성으로 2023년을 빛낸 러닝화가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이 노바블라스트 4, 이제 저의 관전 포인트는 그 전작에 비해서 다운그레이드 되는 러닝화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례들이 있냐면 뭔가를 이렇게 추가하고 덧대기 시작해요.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무게가 많이 올라가거나 발목이 불편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식스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 고민의 흔적이 이 노바블라스트 4고요. 일단 제품 먼저 알아보고요. 또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바블라스트 4에 사용되어 있는 미드솔의 소재는 플라이폼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노바블라스트 3에서는 FF 블라스트 플러스 미드솔이 사용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특징이 뭐냐? 가볍고 소프트함을 갖추고 있는데 반발력이 좋다. 단순히 쿠션이 있어서 충격을 흡수하는 데만 포커스한 신발이 아니라 반발력에 포커스한 요새 러닝화의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FF 블라스트 플러스 에코의 미드솔에는 이제 브랜드에서는 바이오 컨텐츠가 20% 이상 함유가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뭐 설명을 떠나서 이 제품의 미드솔의 특징은 조금 더 소프트해졌어요. 반발력은 제가 볼 때 전작과 유사하다. 친환경적인 소재를 만들면 퍼포먼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소프트함이 조금 가미되면서 퍼포먼스가 떨어지지 않았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눈에 띄게 차이점은 없어요. 그리고 미드솔의 높이는 리어프 쪽이 41.5mm, 그리고 코어프 쪽이 33.5mm로 옵셋이 8mm입니다. 그러니까 오프셋도 변화를 안 했죠. 대신 리어프 쪽의 높이가 조금 높아졌어요. 40mm를 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딱 신었을 때는 이 높이감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리고 그 특징에 기인하는 건 바로 이 안정적인 베이스. 이렇게 좀 높아지면서 업데이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과 유사한 느낌을 준다. 엔지니어도 우분 어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통기성이 굉장히 개선이 됐고 신축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펀칭이 좀 돼 있죠, 발등 쪽에. 통기성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사실 만져봤을 때나 또 이렇게 빛에 비춰봤을 때나 전작에 비해서 통기성이 개선될 만한 여지는 오히려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작은 이렇게 불빛에 비춰봤을 때도 이게 바깥이 보이거든요. 약간 이제 니트 느낌이 나게끔 짜져 있어가지고 통기성도 굉장히 좋았어요. 요새같이 추울 때 신고 나가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바블라스트 4는 좀 따뜻해요. 오히려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기가, 제가 느끼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게 통기성이 좋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펀칭을 할 이유가 없었겠죠. 펀칭의 디자인 따라 조금 해놨기 때문에 얘가 어떤 통기성을 극적으로 개선하는 데는 이렇게 큰 도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디자인적 요소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 엔지니어도 우분 어퍼로 바뀌면서 스트레치성은 전작과 거의 유사해요. 발등이 굉장히 편안하고요. 이 토박스 안에 공간도 여유가 있게 나와 있지만 그 안에 움직임에 있어서도 저해되는 게 전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건 전작인 노바블라스트 3랑 굉장히 유사하다. 완전히 다 바꿨어요. 보면 소재도 다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느낌이 똑같다. 야, 저는 이게 업그레이드의 핵심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싸고 있는 패브릭은 전작과 동일한 걸 사용한 걸로 보이고요. 그 안에 있는 패딩의 두께 거의 유사해요. 그럼 뭐가 바뀌었냐? 전작은 이 뒤꿈치 쪽, 아킬레스건 쪽에 있는 쪽이 좀 짧게 끊어지면서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고 패딩 굉장히 이제 두껍게 들어가 있었는데, 이 4로 바뀌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조금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킬레스건 쪽을 이렇게 받쳐주는 최근의 디자인 트렌드에 굉장히 부합하는 거죠. 신을 때 잡아 당겨가지고 신기 편하게 되어 있는 이 풀탭이 추가된 거,
그리고 풀탭 쪽에 하얗게 붙어있는 게 있는데 이건 리플렉티브입니다. 실제적인 착화감하고는 별 큰 상관은 없지만 자그마한 디자인 디테일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고, 대신 들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거 어퍼의 공간감이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핏감. 소재를 바꾸면 소재의 물성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공간감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많은 브랜드들이 그 바꿀 때마다 안에 있는 베이스가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이 노바블라스트 4는 기가 막히게 안에 있는 공간감이 거의 유사해요. 차이점을 일부러 느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편안합니다. 예전에 제가 노바블라스트 3 때도 설명드렸는데 아하라는 고무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고무의 소재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 포인트로 브랜드가 설명하는 게 뭐냐면 트램폴린 인스파이어드 아웃솔이라고 설명을 해요. 트램폴린, 우리가 흔히 하는 이렇게 퉁퉁 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램폴린 효과를 아웃솔에서 느낄 수 있게끔 설계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미드솔만으로 이 FF 블라스트 플러스가 다른 경쟁 모델에 비해서 탁월할 정도로 미드솔이 쿠션감이 좋고 반발력이 좋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아웃솔의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다른 신발들은 넓은 면적이 지면과 딱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노바블라스트 4나 노바블라스트 3는 여러분 딱 땅에다 이렇게 딱 내려놓으면은 실제 지면과 닿는 부분이 포어프 쪽에 중앙에 있는 요 볼로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하고 여기 높게 솟아나와 있는 부분, 이 딱 세 지점만 지면에 닿아요. 체중이 실려가지고 딱 땅에 눌릴 때 나머지 지점이 눌린다는 거예요. 체중에 의해서 미드솔이. 그래서 미드솔이 눌려서 눌리는 그 힘까지 토우프할 때 반발력을 조금이라도 가미하겠다. 그게 이 제품의 설계 의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털포 소재가 패딩 같은 게 중간에 들어가 있긴 한데 이렇게 되게 이렇게 메쉬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요거 약간 네오프렌 같으면서 중간에 아주 미묘한 정도의 이 쿠션감을 갖고 있는 요 소재가 바뀌었어요. 되게 편하네요. 이게 발등을 덮어주는데 슈레이스의 압박감 같은 것도 안 느껴지고, 제일 중요한 게 딱 신었을 때 일체감이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발이 나랑 이질감이 안 느껴져야 된다. 내가 달릴 때 러닝화에 신경이 하나도 안 쓰여야 돼요. 내 호흡과 주변에 있는 풍경, 그리고 나의 몸 상태, 이런 거에 이제 집중을 해야 러닝이 명상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신발이 거슬리잖아요. 그러면 명상의 단계로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치가 아프거나 발등이 쪼이거나 신발끈이 너덜거리거나. 그런데 이 노바블라스트 4가 되면서 이 설포에 이 시작점부터 발등까지의 길이가 조금 짧아졌어요. 전작에 비해서.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고, 올라오면 발등에서 슈레이스가 느껴지도 않으면서 압박감도 안 주는데 쿠션감도 있고 두께도 얇고 가벼워. 그리고 이 안에 구조를 보시면요, 이렇게 좌우에 안쪽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이 앞에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삼각형으로 3개의 포인트가 잡혀져 있는 경우에 그 안에 설포가 흔들리거나 달릴 때 옆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일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딱 그렇게 정석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 제품의 중량은요, 전작인 노바블라스트 3가 260 사이즈 기준으로 231g, 노바블라스트 4 260 사이즈 기준으로 241g입니다. 그런데 무거워졌다고 할 수가 없는 게 가장 높은 쪽이 41.5mm에 달하는 이런 맥시멀한 러닝화,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갖고 있는 이 제품이 중량이 240g밖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특히 비기너용 러닝화 중에는 250g 언더인 러닝화 자체가 거의 없어요. 신어보시면 중량감은 전혀 안 느껴지고요, 굉장히 가볍게 달릴 수 있다. 저희가 하는 주행 질감이죠. 일단 요약하면 한마디로 명불허전. 노바블라스트 3의 이름이 헛되이 전해지지 않았다. 신었을 때 정말 편안한데 재미도 있어요. 편안함에 집중을 하고 쿠션감에 집중을 하게 되면 젤림버스 25 같은 모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신발은 가격대는 입문용 가격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디자인은 슈퍼슈즈예요. 발이 딱 들어갈 때부터 발목을 두르고 있는 이 적당한 패딩, 단단하지는 않지만 적당히 단단하게 잡아주는 힐 카운터, 적당히 여유감이 있으면서 발을 이렇게 살포시 이렇게 살짝 덮고 있는 듯한 어퍼, 폭발적인 무슨 반발력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정도의 착화감이 있으면서 이 정도의 가격으로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러닝화는 찾기가 힘들다.
브랜드에서는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요, 코스펙이라고 해요. 센테니얼 오브 스피드 100주년 기념이죠. 컬러가 이 노바블라스트 4의 요 컬러 하나예요. 제품의 가격은요, 자그마치 159,000원입니다. 이외에 코스펙에는 다른 모델들이 있어요. 뭐 메타스피드 스카이 플러스도 있고요, 슈퍼블라스트도 있고, 매직 스피드 3도 있습니다. 어디서 영감을 받은 신발이냐라고 했더니 하코네 에키덴이라는 일본에 한 100년 정도 된 역전 마라톤이 있어요. 대학교 대항 역전 마라톤이에요. 간단하게 구조는 뭐냐면요, 1월 2일, 1월 3일 단 이틀간 벌어지고요. 도쿄 옛날 요미우리 신문사 본사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하코네에 있는 호수까지 갔다가 찍고 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구간을 10개 구간으로 나눠서 뜁니다. 각각의 구간은 한 21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총 217km 정도 되는 마라톤. 바통 대신 이 가슴에 두른 띠를 다음 주자에게 건네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총 10명이 이어 달리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217km 정도 되는 데를 총 21개 팀이 뛰어요. 10개는 전년도에 성적이 좋은 1위부터 10위까지의 학교들에서 참가를 갈 수 있습니다. 시드를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예선을 거쳐서 성적이 좋은 10개 팀을 또 선정을 합니다. 마지막 한 개 팀이 뭐냐면 참가를 못하는 학교의 학생들 중에 기록이 좋은 학생들을 10명을 모아가지고 그 10명이 뛰는 연합팀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총 21개 팀이 달려요. 뛰게 되면은 총 10명이 뛰는 거죠. 각각의 학생은 하프를 뛰고, 그런데 각 구간은 각 구간 기록이 또 있어요. 100년 동안 쌓인. 최선을 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역전 마라톤 왜 유명하냐면 이게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런 문화가 저는 이제 보면서, 야, 이런 100년 넘은 이런 대회에서 영감을 받은 신발을 출시할 정도로 진심이구나. 정말 최선을 다하는 대학생들, 학생 21명만 뛰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양옆에 시민들이 도열해가지고 계속 응원이 끊이지 않게 있어요. 그 21명을 응원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뒷주자가 앞주자를 역전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을 하고 한 1km 남겨놓고도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긴 구간을 지루하게 달릴 것 같지만 굉장히 긴박하고 어떤 그런 박진감 넘치는 승부를 매해마다 벌이고 있고, 그런 경기를 시청하고 있는 수많은 일본인들이 있다. COS 팩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그래서 재미있는 스토리도 가지고 있고 충분한 기능성과 아주 리즈너블한 프라이스, 다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 바로 이 노바블라스트 4다. 네, 오늘 이렇게 노바블라스트 4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제가 리뷰를 찍는 날이 2023년 12월 마지막 주 금요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2024년에는 더 재밌는 다양한 신발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런업 리얼 라이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